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 아산 건강 강좌는 피부 노화를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원종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피부 노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피부 노화를 되돌리기 위한 간단한 시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의 극단에 해당하는 피부암을 어떻게 감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어지는 피부 건강의 비결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도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되는 노령화 사회에 들어섰고요. 따라서 노인성 피부 질환이 증가하고 피부 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이 피부 노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따라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면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내인성 노화가 있겠고요. 피부의 경우는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비노출 부에 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반면에 외인성 노화라고 해서 자외선이나 열, 공해물질, 흡연 등이 원인이 돼서 피부의 노화를 또 유도하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시는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자외선에 노출이 안 되는 속살은 비교적 피부도 밝은 색깔을 유지하고 주름도 별로 관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손등이나 목, 얼굴 이런 쪽에는 미세하고 굵은 주름들이 매우 잘 관찰이 되고요. 또 피부의 색깔도 여러 가지로 이 색소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 노화의 원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인성 노화에 덧붙여서 태양광선에 포함된 자외선이 원인이 돼서 노인의 얼굴이나 손등, 목 같은 데 주로 관찰되는 광노가 있겠고, 또 적외선이나 고열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 열에 의한 노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흡연도 노화에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척한 모습의 창백한 피부, 주름진 눈가와 입 주변의 깊은 주름을 흔히 영화나 이런 데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갱년기 노화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에 주름살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때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해 물질이 피부의 산화 손상을 가속화시켜서 역시 피부의 노화에도 기여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 도시 대로변 근처 거주자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주름과 색소 반점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관찰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이신데요. 그 아래쪽서부터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왼쪽 위로 갈수록 이제 나이 들면서 피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던 주름도 생기고, 또 주름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피부의 전체적인 탄력도 떨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명한 여배우도 세월의 이 흐름을 갖다 비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깊은 주름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또 탄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또 얼굴에 이 우리 부피감, 볼륨감이 감소함으로써 더 나이 든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 노화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햇빛 노출이 없는 부위는 잔주름, 창백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감소하고, 또 쥐적 같은 양성 종양들이 자꾸 생기는 반면에, 광노화라고 해서 자외선에서 유발되는 햇볕 노출 부에 생기는 피부 노화는 굵고 깊은 주름이 생기고, 불규칙한 색소 침착이 생기고, 흑자와 지루각화증이라는 검버섯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에 피부암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피부 주름살은 얼굴은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근육의 과다한 움직임 때문에 주름살이 생기게 되고요. 이와 더불어 피부 깊은 곳, 진피라고 하는 곳에 세포의 기질 단백질,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소함으로써 피부의 주름살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름살이 심해지는 정도와 콜라겐 양의 감소와는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장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이 되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의 피부는 점점 얇아지는 경향이 있고, 얼굴의 부피감이 감소되고, 또 피부의 전반적인 탄력이 저하되는 것이 피부로 하여금 나이 든 느낌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갖다가 어떠한 피부인지를 정의하려면은 먼저 피부병이 없는 상태를 젊고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의 환경 자극에 대해서 피부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피부가 젊고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외부 환경 자극의 대표적인 것이 자외선과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는 태양광선은 피부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먼저 급성 피부 반응은 화상이라든지 또 이 화상이나 일시적인 색소 침착 등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태양광선이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피부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미, 주근깨, 흑자, 잡티 같은 색소 질환이 있고, 또 모세혈관 확장이 돼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변화도 흔히 있습니다. 검버섯이라고 하는 양성 종양도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게 되고, 피부암도 이런 자외선을 동반한 태양광선 때문에 생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름살이 대표적인 피부 노화의 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태양광선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그 빛의 길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빛의 길이가 200에서 4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자외선이 피부에 가장 많은 광 생물학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자외선을 그 길이에 따라서 A, B, C로 나눌 때 그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다 반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는 그렇게 전달이 많이 안 되고요. 더 많은 양이 UVA로 전달이 되겠고, UVB는 일부가 반사가 되고 일부가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는데, UVB가 이 홍방 같은 거를 발생을 많이 하고, 또 피부에는 비교적 약하게 투과하지만 이 화상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피부에 있는 세포에 DNA 변화를 직접적으로 야기해서 피부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선 중에 자외선, 그 중에서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노화된 피부에 병변을 갖다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갖다가 연구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남자는 우리가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 피부 위로 튀어나온 검버섯 종류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두드러지고요. 반면에 여성분들은 평평한 검버섯이라고 하는 일광흑자 또는 노인성 흑자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고 진해집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연령대를 비교하면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주름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남성에 비해서 있다, 이런 관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검버섯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버섯이 노화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또 하나인데, 먼저 흑자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평평한 검버섯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는 노인성 흑자, 또 햇볕에 있다고 그래서 일광 흑자, 노인성 흑색점, 뭐 이런 말들로 여러 가지로 일컫습니다. 주로 노출 부위는 얼굴이나 손등 같은 데 생기고요. 피부와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색깔만 변한 것들을 나이 드신 분들에서 흔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분들에서 더 많이 관찰되는 지루각화증은 피부보다 더 높게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것은 일종의 양성 종양입니다. 치료는 지루각화증이 피부 위로 튀어나온 것만 없애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번에 치료가 잘 되는 경향이 있고, 흑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치료해야지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지루각화증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이제 표면에 있는 상피에 각질 세포라는 것이 증식하고, 이것이 이상을 일으켜서 발생하게 되는 아까 양성 종양, 이 혹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얼굴뿐만 아니라 등이라든지 피부의 어느 곳이나 나이가 들면은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 때로는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 중에 뭔가 나쁜 것이 끼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저희가 외래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변화하거나 그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화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따라서 또 주름살도 두드러지고요. 이러한 주름살을 갖다가 우리가 완화 내지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툴리눔 독소라고는 우리가 흔히 보톡스라고 그러는 그런 주사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로서 근육의 움직임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의 표정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펴는 그런 좋은 작용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그 미간에 주름이 두드러진 분이신데요. 특히 아래쪽에 인상을 쓸 때 그 강하게 근육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이 보톡스 주사를 갖다가 이 근육의 특정 위치에다가 몇 군데 주사를 맞으면 시술 후에 훨씬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 주름이 없는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이러한 것이 영구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수개월이라고 그러죠. 4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또 그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보툴리눔 독소 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툴리움 독소 시술로 좋아질 수 있는 부위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은 미간 주름이 있고 또 이마 주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눈가에 웃을 때 생기는 주름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눈가 주름도 보툴리움 독소 시술로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간 주름을 주사 맞은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평해지고 주름이 없어진 그런 좀 편안한 인상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눈가 주름은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 눈가의 그 수평선에서 좀 위쪽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 주사를 갖다가 특정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사진에서 같이 이렇게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그 눈가 주름에 대해서 보툴리움 독소 시술을 한 사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필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채움제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이 필러의 성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그 생체 내에 넣게 되는 것인데 이 필러가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녹여서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피부에 주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없애기도 쉽기 때문에 널리 사용이 됩니다. 이 필러를 사용하는 것은 팔자주름이나 그 뺨에 볼륨감을 줄 때, 또 이마를 갖다가 좀 예쁘게 만들 때, 그다음에 코를 높일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필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필러 시술은 그 필러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필러에 대해서 좀 익숙한 분한테 시술을 받으시는 게 맞고 또 그 특정 부위의 시술이 그 전문가에 따라서 그 시술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원하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한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필러 시술도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닌데 중간에 이런 보충 치료를 갖다가 좀 하게 되면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뭐 1, 2년도 특정 부위에 따라서는 좋은 효과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이제 팔자주름에 필러를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하신 분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술 전 사진이고요. 주사를 갖다가 맞으신 다음에 2주, 그 다음에 뭐 3주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주름이 완화가 되고 좀 젊어진 느낌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효과는 4개월, 6개월까지 지속이 되는데 물론 처음만큼 이렇게 두드러지게 좋지는 않고 조금씩 이제 빠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필러는 팔자주름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주름이 깊은 여러 부위에 다양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왼쪽에서는 이제 시술하기 전에 눈 밑에 이렇게 고랑이 이렇게 깊게 파이고 또 팔자주름이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얼굴의 이 여러 부위에 이 채움제를 갖다가 시술을 받은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좀 더 이렇게 팽팽해지고 이 볼륨감이 있는 그런 피부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젊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밑에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위해서 이 필러를 갖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얼굴의 볼륨의 변화를 갖다가 특별한 카메라로 이렇게 추적 관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주사한 다음에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 필러들이 아주 다 남아 있고요. 1년 정도 지났을 때도 아직 많은 부분에 이 볼륨을 유지할 수가 있고 2년 정도 지나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효과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리프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좀 이렇게 들어 올리고 좀 탄력을 더 주는 그런 치료와 또 미세한 주름들을 펼 수 있는 치료로 레이저나 그 밖에 비슷한 기기들을 이용한 치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치료 중에는 이 초음파를 갖다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집속해서 쓰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가 있고 또 고주파를 갖다가 피부의 표면에 이게 적용을 하면 이제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분해 레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프락셔널 레이저라고 그러는데 이런 레이저로도 미세한 주름들을 갖다가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이 시술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되고 또 효과를 갖다 크게 기대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그만큼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본인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가능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시술 전에 그 담당하는 의료진과 자기가 기대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갖다가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이런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고주파 의료기기가 있고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피부를 마치 이제 다리미질 하듯이
이렇게 고주파를 갖다가 피부에 적용을 시키면 강한 열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열에 의해서 이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피부의 구조물들이 좀 탱탱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집속 초음파라고 해서 초음파를 좀 강하게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는지를 갖다가 외국의 논문에서 발표된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보면은 이제 눈썹 위치가 좀 올라갔죠. 오른쪽이 시술 후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에 따라서 눈이 좀 더 커진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회사에서 이제 소개하는 사진인데, 왼쪽의 시술 전에 비해서는 오른쪽에 피부에 이 탄력이 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지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눈썹이 처진 눈썹을 올리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런 피부 노화의 한 극단에 있는 피부암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알아야 될 피부암에 대해서 간략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피부암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기저세포암, 평평상피암, 흑색종입니다. 기저세포암이 가장 흔한데 주로 눈, 코 주위에 생기고, 이것은 전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평평상피암은 자외선 햇볕 노출과 직접 관계가 있고요. 얼굴, 손등, 뭐 두피 이런 데 잘 생깁니다. 이 평평상피암은 자외선의 노출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그 초기 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광선각화증이 먼저 생기고요. 이것 중에 일부가 상피내암이라는 제자리암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적절한 치료 없이 그냥 내버려지면 평평상피암으로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평평상피암 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암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부위도 같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생기는 피부암 중에 위험한 것은 이 흑색종이 있는데, 손이나 발, 손톱, 발톱 이런 쪽에 잘 생기고요. 전이와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 흑색종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까만 색깔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몸에 검은 점이 생기면은 걱정을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흑색종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주 생기는 암은 아닙니다. 다행하게도. 이 기저세포암은 크기가 작을 때는 점과 잘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인 줄 알고 그냥 미용 시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든 분들에서 이런 점이 생기고 레이저나 이런 치료를 받은 다음에 자꾸 재발하면 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선각화증은 평평세포암의 이제 시작이죠. 씨앗인데 이 중에 일부만이 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얼굴에 뭐가 생기거나 그러면 연고를 갖다 습관적으로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 습진 치료하는 일반적인 연고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생기는 얼굴이라든지 아랫입술, 귀라든지 목 뒤, 팔, 손등 이런 데 생기면 광선각화증이 아닌가 의심해 보는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이 평평세포암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평평세포암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광선각화증도 찾아서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이 두피에 이 없던 점 같은 것이 이제 두 개가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에 두 개가 있는데, 더 까맣게 보이는 아래쪽은 기저세포암으로 조직검사상 진단이 되었고요. 위쪽에 보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루각화증, 양성종양, 검버섯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젊어지는 늙지 않는 피부의 비결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외선 같이 외부 요인에 발생하는 피부 노화는 노력에서 예방하고 늦출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자외선 차단제와 바르는 레티노이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광노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외선의 A와 B를 모두 차단해야 됩니다. 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수치를 갖다가 이 화장품이나 이런 데서 보면 SPF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것을 이 PA 수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그런 차단제를 쓰셔야 되고,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너무 많은 햇빛을 받는 것이 피부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꼭 소매를 가릴 수가 있고, 챙이 넓은 모자를 같이 하고 선글라스를 병행해서 이 햇볕을 막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티노이드는 이제 세포 조절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것이 화장품 성분으로 들어갈 때는 레티놀이라는 성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레티노이드 이 성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여드름약으로 나왔던 트레티노인 성분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연고를 바르게 되면 피부의 주름도 좋아지고 탄력도 좋아지고 소화도도 호전되는 것이 연구 결과에 잘 나와 있고요.
그 기전을 보면 피부 표면의 세포를 정상화시켜서 표면의 거칠기를 개선하고 또 색소 침착도 완화되고 콜라겐 합성도 촉진하기 때문에 잔주름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피라는 깊은 피부까지 이 레티노일 효과를 보이려면 수개월, 4에서 10개월 정도 도포를 해야지 이제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 레티노일 자체가 빛을 바르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밤에 바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추천이 됩니다. 다음은 피부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당근, 토마토, 또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추천을 하고요. 소위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포화지방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고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 야채, 곡물, 견과류 위주의 식단을 매일 섭취하는 것을 얘기하고 지방은 동물성 지방은 가급적 삼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육류라든지 그 버터 같은 것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요. 이런 지중해식 식단의 피부암 예방 효과는 최근에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런 대규모 연구에서 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갖다가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때 자외선 B와 자외선 A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는 적어도 30에서 50 이상, 또 PA는 그 플러스가 2개 이상인 그런 걸 갖다가 1년 내내 노출 부위에 모두 충분히 바른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외선은 유리창을 투과하기 때문에 집안에도 자외선은 들어옵니다. 또 인위적인 태닝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 수 있어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요. 피부암은 아무데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호발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암을 갖다 예방하려면 이 부위를 갖다 꼼꼼히 잘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피부암의 호발 부위는 여기 설명드리는데 코, 여기가 기저세포암이 잘 생기는 부위고요. 또 입술의 아래쪽, 아랫입술입니다. 그 다음에 관자놀이, 그다음 남자의 분의 경우는 귀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드시면 광대라든지 뺨 같은 것도 피부암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젊어지는 피부를 만드는 피부 건강 수칙을 정리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것은 피부 노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던 저희 동료 의사분이 만드셨던 건데 자외선 차단제를 SPF 50 이상, PA2 포지티브 이상을 노출 부위에 모두 충분히 바르고요. 때를 밀지 않고 짧은 샤워 후 3분 이내 온몸에 보습 로션을 듬뿍듬뿍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담배는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금연을 절대적으로 추천드리고요. 피부염이 있을 때는 음주도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염이 있을 때는 음주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염증은 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부염이 있어도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C, E, 녹차 같은 항산화제라고 그러는 것들을 꾸준히 복용해서 노화를 최대한 늦추면 피부도 역시 건강해집니다.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도 역시 피부 건강에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해서 제가 준비한 걸 모두 말씀드렸고요.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